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월요일이네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총론을 마무리 짓고 취득세로 좀 가자고요. 자, 70페이지. 70페이지. 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70페이지 봤어요? 자, 쭉 해서 출제 문항수를 봐요. 출제 문항수. 70페이지 제일 드물게 한 문제씩 가끔 출제되는 거예요. 드물게 한 문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드물게. 자, 그러면 이제 71쪽 보면은 01번 조세의 우선권이다. 그래서 세금은 공익상 이유로 뭐다? 일반 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조세가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1번 나왔잖아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급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 넘어가죠.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조세 채권과 등등은 딱 세 가지가 포인트에 출제되는 거 세 가지.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갑돌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갑돌이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자, 이제 세금을 체납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압류. 압류가 들어가잖아요. 세금 체납하면은 압류 들어가요. 그래서 공매 등을 통해서 이제 매각대금이 결정됩니다. 매각대금. 이렇게 공매 등을 통해서 그래서 압류와 매각대금이 결정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 이게 지방세 용어고 국세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란 용어를 쓰네요. 그래서 압류해서 매각대금 결정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국세는 뭐라 그런다? 강제, 징수비. 그래서 매각대금이 10억이 결정됐다. 그럼 우리는 시험상 뭐만 알면 된다? 배당 순서. 배당 순위.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당 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당 순서. 그래서 배당 순서는 강제징수비, 체납징수비는 세금보다 항상 우선하겠죠? 이게 1순위야, 이거는. 강제집행비용, 공익비용, 이건 1순위라고요. 10억에 대해서. 무조건 1순위야. 1순위. 그럼 2순위가 뭘까요? 2순위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보다 임차보증금. 그죠? 이런 거. 그 다음 3개월치 임금 이런 거. 즉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이게 2순위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아들었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1순위는 뭐다? 강제집행비용. 이게 1순위. 그 다음 2순위는 뭐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뭐 3개월치 임금이라든가 3년치 퇴직금이라든가 재해보상금 등등등.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 뭐를 알아야 된다? 이 저당권 전세권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과 뭐다? 조세가 부딪히죠? 세금이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10억이죠? 누가 우선 받느냐? 어떤 애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이해관계.
자, 그럼 용어 정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 자, 세금은 뭐라 그럽니까? 법정기일. 기준이 되는 일, 법정기일. 이런 용어가 나와요. 법으로 정한 기일이다 이거죠. 법정기일. 그래서 법정기일은 어떤 용어에 쓰는 거다? 조세, 채권. 그래서 세금은 법으로 정한 기일이 기준일이에요. 이거를 조세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신고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일.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신고하는 세금.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부가주의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고지서 발송일. 이게 법정기일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 세금은 법정기일이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다. 신고하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하는 거에 신고하는 거 세 가지. 신고하는 세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조세채권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요.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에 뭐가 있을까요? 따라다니는 거, 지방, 교육세. 그 다음 재산세에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출제되는 거는 세목이 4개예요. 4개. 4개. 요거를 우리는 정부가 결정한다. 4개. 이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예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안 돼요. 그건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3가지가 있죠? 3가지 중에 뭐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소방분.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다. 자, 그래서 이 예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재산에 뭐다?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요. 큰 타이틀이 뭐다? 큰 녀석이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재산에 부과된 거예요. 그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3글자로 뭐라 그런다? 당해세. 당해세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러나 세법은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요. 당해세라고 안 해요. 타법에서는 당해세라고 그런다. 이거 글자 그대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라고요. 당해세. 자, 그럼 지금부터 구분했어요, 이거.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기준이 되는 날짜, 법정기일이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과 우리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엄청 배웠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요. 법정기일 시험은 항상 이해가 출제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으면 배당 순서는 둘 중 빠른 게 되겠죠? 둘 중 빠른 게. 그럼 전에 들어왔을 때는 뭐가 우선 배당받는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빠른 거. 그래서 국어실력 테스트. 저당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저당권은 세금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빠른 거. 자, 그 다음 법정기일 후에. 이번엔 전이 아니라 후야. 후에
저당권, 전세권이 먼저 와 있다. 그럼 빠른 게 어떤 거예요? 조세채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둘 중 빠른 거.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뇌구조가 약간 좀 신기한 거예요. 둘 중 빠른 거. 잘 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출제돼? 저당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럴 때는 조세채권이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됐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야.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와버리면, 전세권이 와버리면 조세는 항상 후순위가 되죠? 국가살림, 나라살림 해야 되잖아요. 지방살림.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오더라도 무슨 세금? 당해세. 이해는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자, 첫 번째 출제.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당해세가 답입니다. 당해세가 답이라고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다?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고,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과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당해세. 그래서 당해세는 공익상 이유로 저당권 등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답이고, 왜 얘는 우선할까요? 우선하는 이유. 이거는 등기부 그 증명서를 보면은 재산이나 땅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때가 되면 고지서를 날립니다. 고지서를 정부가 발송한다고요. 발송해. 그래서 설정자가 당해세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잖아. 등기부 등본에 아파트가 딱 있어. 그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보내게 돼 있지? 그래서 설정자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꼼수 부릴 수 있잖아.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전부 설정해버리면 세금이 후순위가 되지?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조세는 비교를 안 합니다. 무조건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 순서가 정해진다. 자, 출제되는 건 몇 개라?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뭐도 있어?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는 항상 참고사항이에요. 뭐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뭐다? 국세죠?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상속이란 재산에, 증여란 재산에. 그래서 참고 상속세, 증여세도 당해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의 관계는 항상 우선하는 조세와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를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이 세금도 조세, 채권 사이에도 뭐다? 우선 순서가 있어요. 조세, 채권은 세금이에요. 우선 순서가 있다.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조세가 이제 우선 배당 받는다고 결정됐어. 갑돌이 부동산에 조세가 우선 배당받는다고 결정됐다고요. 그래서 조세 채권 상호간에도 뭐가 있다? 우선보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갑돌이 부동산에 A 세무소가 등기가 들어가. 근저당권 등기가 들어가요. A 세무소가 갑부동산에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담보물에 A 세무소. 그럼 A 세무소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담보물에 등기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B 세무소는 뭐다?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만 들어간 거야. 압류만 들어간 거야. 압류. 그리고 뭐다? C 세무소는 뭐다? 압류도 안 들어가고 뭐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거야. 매각대금이 나오면 교부 청구만 한 거야. 이래서 세금이 우선 순서로 결정되면 각 과세권자가 다를 수도 있죠. A 세무소, B 세무소, C 세무소. 그럼 이것도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세 채권도 상호간에 우선 배당 순서가 있다. 1순위는 뭐다? 담보, 등기된 거.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압류도 안 들어가고 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게 이게 순서야. 순서라고요. 이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다? 이제 조세 채권이 우선 배당을 받죠? 그래서 우선 배당을 받으면 이제 걷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징수금이라 그래. 그래서 징수금도 순서가 있어. 그럼 1순위는 뭐다? 국세,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항상 동순위예요. 설정이 바른 거를 우선 배당 만든다고요. 자, 그 다음 국세, 지방세 나와 있죠? 그래서 1순위가 뭐다? 국세, 지방세보다 먼저 걷는 거 항상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집행비용. 이거는 항상 우선한다. 이거 띄고 국세, 지방세가 2순위입니다. 그 다음 3순위는 뭐다? 가산세. 가산세. 이렇게 순서. 그래서 세금을 걷는 순서, 징수금, 배당 순서도 1순위가 뭐라고? 체납처분비. 2순위가 뭐라고? 국세 또는 지방세. 3순위가 뭐라고? 가산세. 이게 징수하는 순서예요. 자, 출제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절대 복잡하게 배우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다? 칠판 주목. 피담보된 채권과 세금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뭐다? 뭐가 우선한다? 설정 순서가 빠른 거를 우선한다. 알아들었나요? 이럴 때 법정 기일 전에 피담보된 채권이 우선이 와버리면 세금은 후순위로 밀리죠? 그래서 저당권 등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받는 게 뭐다? 당해세. 출제되는 거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네 개. 당해세.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설정 순서와 빠른 거를 우선 배당받겠죠? 그래서 당해세와 신고하는 세금을 비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세금이 우선 결정됐다. 그럼 조세 채권 상호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 1순위는 뭐다?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세금을 걷습니다. 징수금이 걷는 거죠? 그럼 세금이 1순위라고 결정됐을 때는 맨 먼저 배당받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용,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뭐다? 가산세. 자, 일단은 72페이지 보라고요. 72페이지. 자, 지방세의 우선순위 나왔잖아요. 2번.
자, 세금을 먼저 걷는데 국세도 마찬가지야. 그 1순위가 뭐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꼭대기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 2순위가 뭐다? 지방세. 꼭대기는 국세. 3순위가 뭐다? 가산세. 증수금 순위.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별 딱 붙이고. 3번 나와 있어요? 압류. 압류 선착주에 따라 압류가 우선한다. 그러나 4번 담보가 있는 조세가 우선한다. 다 필요 없어. 자, 밑에 것만 딱 별 붙이면 돼. 밑에. 자, 1순위가 뭐다? 담보된 조세. 제일 밑에 1순위. 2순위는 뭐다? 압류된 조세.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한 조세. 잘 찾으세요. 72쪽 하고 있어요, 지금. 담보가 1순위라고요. 그래서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 배당일 정한다고 알아들었나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74쪽. 74쪽. 자, 제일 밑에 2번이요, 2번. 제일 밑에 2번. 근데 2번 하기 전에 심화학습 봐요. 법정기일. 법정기일은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기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1번,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언제요? 신고일. 딱 밑줄 긋고 1번, 심화학습, 신고일.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줄 법정기일이 언제다? 납세, 고지서의 발송일. 다른 거는 읽어보지 마세요. 예, 복잡하니까. 그다음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이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고지서 발송일. 도달일 하면 안 돼요. 발송일이다. 발송주의예요. 도달일 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별 딱 붙이고 2번 이거잖아. 설정 일제와 관계없이 조세가 우선하는 경우 무슨 세? 당해세. 첫 번째 줄만 밑줄고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죠. 항상 우선한다는 조세예요. 우선나는 조세라고요. 그래서 저당권보다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그래도 꼭대기 나왔네. 오른쪽 우선하는 조세. 꼭대기 나왔죠? 재산세, 지역자본시월세. 오른쪽. 지역자본시월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개. 부동산과 관련된 소방본. 그 다음 자동차세, 참고사항. 자동차란 재산,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괄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요.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다? 부가세. 본세와 함께 확정된다고요. 그럼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뭐야? 신고하는 거야, 같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뭐다? 결정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국세, 종부세. 그 다음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도 당해세라고요. 자,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여기 보세요. 3가지. 3가지라고요. 여기 봐요. 자, 상식적으로 1순위는 뭐다? 강제집행비용. 공익비용. 2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3개월 치임금. 그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 보증금. 이런 게 2순위야. 최우선 변제권. 그럼 3순위가 뭐다? 당해세야. 3순위가 당해세라고요.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돼. 그럼 나머지는 뭐다 이제? 문제풀이에서 어려운 거는 해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풀에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73쪽. 중요기출 문제 꼭대기. 73쪽. 꼭대기. 자, 같이 풀어보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여기 보세요. 조세채권 상호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어요. 담보가 1순위, 압류가 2순위, 교부청구가 3순위예요. 담보가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죠. 국어 실력 테스트예요.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담보가 1순위죠. 그럼 답이 1번이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2번. 자, 이번은 재산의 매각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미출고, 종부세, 땅 미출고라고요. 종부세와 뭐가 경합을 벌인다? 전세권. 종부세와 전세권이 경합을 벌이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당해세지? 그럼 여기 봐. 그럼 항상 지문이 어떻게 돼?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종부세는 뭐보다?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취득세. 자, 취득세는 법정기일이 언제야? 신고일이야. 신고일이라고 법정기일이 신고일이야. 신고일. 그다음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지자체 당에게 제출을 한 날. 이게 신고일이야.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거잖아.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일. 근데 신고일 뭐다? 후야 전이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잖아. 그럼 어떻게 지문이 끝난다? 저당권은 마지막 줄 취득세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른 거.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빠른 거. 자, 그 다음 3번은 강제집행비용은 무조건 세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1순위야. 강제집행비용. 국세, 지방세에 우선한다고요. 1순위. 자, 그 다음 5번은 뭐와 뭐가 부딪힌 거야? 재산세와 저당권. 재산세와 저당권이 붙었죠? 그럼 재산세는 항상 언제나 뭐보다 우선한다?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유는 당해세니까. 재산에 부과된 조세니까. 자, 프린트로 이론 정리합니다. 자, 프린트 이거. 자, 프린트. 좌우간 세법을 정복하려면 한 장짜리 A4가 있고 1, 2월 달 쓴 거, 그리고 3, 4월 달은 넓은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자, 2페이지. 자, 프린트 2페이지. 자, 꼭대기 2페이지 꼭대기. 자,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잖아요. 꼭대기. 재산세, 종부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그럼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찾아야지. 두 가지를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 아래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20% 있잖아.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개. 시험에 나오는 건 4개야.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4개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4개는 항상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습니다. 찾는 게 급선무예요. 당해세 항상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하는 우선 배당받는 조세를 찾아라면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의 무슨 분이다? 소방분.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꼭대기 올라가요. 옆에 나왔잖아. 왼쪽에. 왼쪽에 나왔죠? 징수금 순위. 세금이 우선 배당받는다. 그럼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용이에요. 이 순위는 뭐다?
지방세. 그리고 3순위는 좀 수정해 주세요. 가산금이 아니라 용어가 바뀌어서 가산세. 가산금을 가산세로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금이 우선 배당받는다. 결정됐죠?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용. 2순위가 세금이고 3순위는 뭐다? 가산세. 꼭대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오른쪽. 조세채권 상호간에도 이렇게 A세무서, B세무서, C세무서가 경합을 벌이잖아요? 그럼 조세채권 상호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나왔잖아. 1순위는 뭐다? 1순위는 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출제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못 찾으면 괜찮아요. 언젠가는 찾겠지. 괜찮다니까요. 못 찾을 수도 있죠. 자, 76페이지. 다시 한 번만 해보고 갈게요. 기본서 76. 자, 중요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76페이지. (76페이지) 제일 아래. 자, 포인트가 뭐다? 저당권. 저당권이 와 있죠, 그죠? 포인트는 법정기일 전이야. 항상 전만 출제되는 거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여기까지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갑소유 토지를 공매를 통해서 매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이 경합이 되는 경우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를 물어보는 거다. 아니니까 뭐가 답이다? 신고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답이에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1번 취득세. 나머지는 다 우선 나는 조세라고요.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법정기일 전. 네? 그 위에 박스 봐요. 박스 위에 오른쪽 딱 별만 붙여 이거. 법정기일 전. 법정기일 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1순위는 뭐야? 공익비용. 세금보다 1순위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 2순위가 이거 최우선 변제권이야.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 보존금. 그 다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등등 수없이 많아요. 그죠? 아웃라인만 이게 항상 1순위, 2순위야. 그럼 3순위는 뭐야? 당해세. 여기까지 출제된잖아. 당해세. 당해세라고요. 그리고 4순위가 뭐다? 피담보된 채권. 우선 변제권이야. 4순위가 피담보 채권, 우선 변제권. 그 다음 일반 세금이 아니라 기타 임금 채권이에요. 기타 임금 채권. 3개월 넘어가는 거. 그 다음이 6순위가 지방세, 세금이야. 당해세 이외의 조세라고요. 그래서 당해세는 몇 순위야? 3순위. 그리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는 6순위로 빠지고 마지막이 뭐다? 일반 채권 등입니다. 이거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가끔 출제돼. 가끔 출제돼.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그럼 1순위, 2순위, 3순위는 똑같아요. 그럼 4순위가 뭐다? 4순위는 피담보 채권. 그럼 5순위가 세금이 아니에요. 당해세 이외의 조세는 6순위야. 기타 임금 채권이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출제된다고요? 3순위까지만 출제되는 거예요. 3순위까지. 자, 그 다음 77조. 여기 보세요. 3순위까지 해야 돼. 뭐를 알아야 돼? 당해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조세 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순위를 정해놔야겠죠? 그 다음 세금이 우선 징수한다 결정되면 징수금의 순서도 있어요. 항상 체납처분비,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뭐다? 가산세. 여기까지. 그리고 그 박스에 지방세가 6순위만 별 딱 붙여. 이거는 문풀할 때 한 번만 풀어보고 가는 거예요. 5순위가 기타 임금 채권이고 6순위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왜? 당해세가 3순위이므로 당해세 이외의 지방세, 국세는 밑으로 쭉 빠집니다. 기타 임금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듣는 걸로 만족하자.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77페이지 봐요. 조세 권리와 서류의 송달. 조세 권리와 서류의 등달. 일단은 출제 문항서를 봐요. 밑에 보라고요. 자, 조세의 권리 구제는 드물게 한 문장, 한 문제. 그 다음 서류의 송달은 거의 없음. 거의 없음. 알아들었나요? 서류의 송달은 지금 여러분들 몇 회 시험 봐요? 32회 보죠? 딱 한 번 출제된 거야. 여러분들이 몇십 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된다고요. 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점 맞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요. 자, 조세의 권리 제도잖아요. 자, 조세의 권리 제도 나와 있죠? 그럼 조세의 권리 구제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가 뭐다? 지방세 등등등. 자, 법에 따른 처분으로 유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당한 자는 뭐를?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권리구제제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세무서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딱 세금이 너무 많이 날라온 거야. 딱 보니까 너무 많이 날라오면 권리구제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처분한 거를 뭐다? 불복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불복한다. 그래서 불복. 청구권이 있는 거야. 권리를 침해당했으니까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으니까 불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 청구권은 1심, 2심, 그 다음 3심 있어. 이렇게. 뭐 세금도 1심, 2심, 3심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1심은 뭐다? 이의신청하는 거야. 이의신청. 그 다음 여기에 불복하면 2심으로 넘어가. 심판청구. 심판청구하는 거야. 이거 여기에 불복하면 이제 마지막은 뭐 한다? 행정소송하는 거야. 이렇게. 불복 청구 절차예요. 그래서 시군세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 신청한다고요. 그리고 도세는 도지사에 이의 신청하는 거야. 여기에 불복하면 조세 심판원장에 이의심을 청구하는 게 심판 청구야. 그럼 여기에도 불복하면 마지막은 뭐다? 이의 신청으로 가는 거다. 3심이 있어요. 그럼 불복 청구권 이게 순서는 알아야 돼. 순서. 그럼 1순위 이렇게 가고 그 다음 2순위 불복하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야. 1심, 2심, 3심 거쳐서 가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거쳐서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순서 1, 순서 2는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의신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선택사항이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1심을 신청하고 생략하고 2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복하면 1로 가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2심은
필수야, 필수. 강행 규정. 필수사항이라고요. 필수사항. 2심을 거치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다. 바로 2심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심은 필수예요. 국세든 지방세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몇 심을 거쳐야 돼? 2심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숫자. 자, 신청. 자, 신청은 며칠 이내야 한다? 90일. 자, 불복했다. 역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도 9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도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 알아요? 각하. 다 배우잖아, 이거. 기각, 인용. 이런 용어. 각하가 뭐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각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 하자가 있는 거야.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검토 전에 거절해버리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지. 서류등이 하자가 있어. 요건에 하자. 그래서 검토해서 OX를 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검토 전에 거절해버리는 거야. 그럼 기각은 뭐야? 요건이 완비가 된 거야. 요건이 완비가 됐다고요. 근데 이거는 검토 후 뭐다? 거절해버리는 거야. 검토 후 거절. 즉 내가 이게 불복 청구권을 신청하죠? 납세 의무자가 불복 청구권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내가 졌다. 이게 뭐야? 기각이야. 내가 진 거야. 기각은. 법정 요건이 완비됐는데 검토 거절. 정부가 이기는 거야. 그 다음 인용은 뭐야? 요건이 완보되는데 검토 후 뭐다? 승인. 검토 후. 이건 내가 이긴 거야. 인용은. 기각은 내가 진 거고 인용은 내가 이긴 거예요. 검토 후 승인하는 거야. 네 말이 맞다고. 괜히 쓸데없는 거 했네. 다 아는 건데. 몰라요? 그래서 뉴스 보면 기각. 법률 요건은 완비돼서 내가 진 거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인용은 뭐야? 내가 이긴 거야. 알아들었어요? 괜히 가르쳐 쓰기 바쁘네 지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결정을 해. 또 불복합니다.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또 불복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일로 갑니다. 일로 가는 거야. 역시 90일이야. 90일. 그 다음 이제 결정도 며칠 이내야 한다? 90일. 그래도 불복하면 마지막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지방세는 3개월도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아요. 90일, 90일, 90일이에요. 신청하고 결정하고. 근데 국세는 이거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이게 심판. 2심. 그 다음 행정소송 가는 거고. 그러나 결정은 국세는 며칠 이내에 한다. 빠르게 해줘. 30일. 지방세만 90일이야. 이의신청 결정기간. 자, 지방세는 전부 숫자가 90일이에요.
3개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국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며칠이다? 30일. 자, 어디 나왔어요, 이거? 어디 나왔나요? 78쪽 나왔잖아. 이 차이점. 78쪽. 국세와 차이점이 나와 있죠. 국세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며칠이야? 30일. 지방세는 며칠이야? 90일.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국세는 빠르게 결정한다고요. 빠르게 결정해. 됐죠?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넘겨봐요. 자, 82쪽 봐요. 자, 보정요구란 요구가 나와. 보정요구. 보정요구라고 나왔잖아요. 보정사유 및 보정기간 82페이지. 그래서 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청서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다.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 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정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며칠간의 보정기간을 거친다? 20일간. 자, 근데 뒤에 나왔다. 자, 밑에 나왔네. 각하. 이거 법용어야. 보정기간은 며칠이라고요? 20일. 20일.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문서로 그 결정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 각하 나왔네. 각하. 각하 저는 짧게 설명했잖아. 이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했다. 무슨 뜻이야? 법률상 하자가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니할 때 이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금에 필요한 보정을 아니할 때 각하. 그 다음 기각이 뭐다? 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게 뭔 뜻이다? 요건이 완비되는데 검토 거절. 이게 내가 졌다는 뜻이요. 이 법용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졌다. 자, 인용 나왔네. 꼭대기. 인용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이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한다. 인용이 뭐다? 내가 이겼다. 다시 세금을 결정한다고요. 내가 이긴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퍼렁 엄청 많잖아. 자, 꼭대기. 자, 89쪽. 자, 결론. 89쪽 뭐라고요? 꼭대기. 자, 국세. 자, 숫자 봐요. 숫자. 꼭대기 숫자다. 90일, 90일, 90일인데 이 신청 결정 기간은 며칠이다? 30일이야. 오른쪽 30일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지방세. 자, 지방세는 전부 며칠이야? 90일. 3개월은 볼 필요 없어요. 다 90일이라고요. 단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 기간 차이점은 이 신청 30일.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며칠이라고요? 90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밑에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 1. 지방세. 지방세는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납세 의무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신청은 임의 규정이라고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국세, 지방세 똑같아요. 그리고 국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2심이야. 선택적인 필수 절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거쳐서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심. 그리고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이 불가능해. 하나만 하는 거야, 2심.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 나와 있죠? 쭉 읽어보시고. 자, 맨 마지막 봐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불곡 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2심이에요. 심사 청구가 2심이라고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결론 내리자고요. 딱 기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숫자. 신청은 90일, 90일, 결정도 90일, 90일. 단 이 신청은 국세는 며칠 지내야 한다? 30일.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청은 국세든 지방세든 선택사항이다. 알아들었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사항은 뭐다? 심사, 심판은 2심이야. 2심은 필수사항이다. 2심을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용어 정리, 서류의 송달. 이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서류의 송달이죠? 서류의 송달도 이해만 하라고요. 자, 우리 의의 나왔잖아.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이라는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에 담긴 내용을 납세무작의 서류로 보내어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자, 3번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 이거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들었나요? 좀 32년 만에 한 번 출제된 거예요. 이런 거를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그냥 좀 아쉬우니까 해 가는 거예요. 자, 서류에 말이 헤매. 자, 직접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교부 송달. 그 다음 우편으로 전달하는 거를 뭐야? 우편 송달. 그래서 나왔잖아요. 91쪽. 그래서 서류 송달, 교부 송달, 서류를 건네주는 거야, 직접.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그럼 2번 큰 거만 하세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일반 우편 또는 뭐다?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리고 뭐다? 전자 송달이 있어. 전자 송달이 있다고요. 이 전자 송달은 납세무자가 선택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전자 송달 컴퓨터로. 그래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알아들었어요? 3가지가 있다고요. 전자로. 자,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뭐 한다?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 공시야. 오른쪽 공시송달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송달 방법 2번 나왔잖아, 밑에. 그럼 송달 방법. 공시송달이 뭐야?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야. 일간신문 등에. 나와 있죠?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뭐다? 게재하는 거를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공시송달 방법은 법적으로 몇 개가 있나? 4가지밖에 없어. 그다음 위에 기역리은 디귿 나와 있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공시송달은 왜 하는 거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밑줄고 어디에 있어? 국에. 국에 있기 때문에 우편이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편 교부가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 딕은 뭐다?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법으로 송달했으나 밑줄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받을 사람이 없어. 이럴 때는 공시송달한다. 그럼 A가 뭐다?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똑같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래서 송달하기가 곤란하잖아. 그리고 B번.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러 왔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한다? 공시송달. 근데 B번 봤어요? 2번 이상 방문해서 확인이 되지 않아.
납부기한 불가능하면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방문했는데 배를 딱 눌렸어. 고지서 들고 배를 딱 눌렀어요. 근데 안에서 딱 쳐다보니까 이상한 놈이 뭐 서류 들고 온 거야. 안 열어주는 거야. 안 열어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딱 배를 눌렸는데 이상한 서류 들고 와서 안 눌러주는 거야. 분명히 집에 있는데 그러면 법은 뭐다? 그 밑으로 쓱 집어넣고 오면 되는 거야. 또는 경비실에 주고 와도 돼. 있는데 안 받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치송달이라고 그래. 놓고 오는 거. 사람이 있는데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92쪽 꼭대기. 니은이 그거야. 별 하나 딱 붙여. 정당한 서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잖아. 그럼 너 두고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송달했으며 경비 아저씨에게 주고 와도 된다고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꼭대기 92쪽. 유치송달. 유치송달이에요. 경비 아저씨 앞에 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아파트 단지 생활해야 돼요. 자,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운 게 뭐다?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출제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그래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면 우리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권리 구제 제도는 뭐다? 1심, 2심, 3심으로 간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심사, 심판은 뭐다? 필수, 반드시 거치고 행정으로 가자. 그리고 결정기간은 지방세는 90일이고 국세는 빠르게 결정해요. 30일.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의 핵심은 프린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쉽게요. 이 페이지 꼭대기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당해세. 당해세는 네 가지. 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죠?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본시설세, 지방교육세 네 가지 찍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이 우선 배당받으면 징수금도 순서가 있어요. 왼쪽에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강제비용.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가산세, 그 다음 세 번째 오른쪽 조세 채권 상호간에도 우선 순서를 정해놔야죠. 다툼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선 순서는 오른쪽 1순위가 뭐다? 압류. 하면 안 돼요. 담보. 2순위는 뭐다? 압류. 3순위는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거. 출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1, 2월 달에 A4로 정리했어요. 그게 돼야 이게 쉬운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